테마파크 수준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들. 겉보기엔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외형만으로는 한국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도 곧 깨닫게 되죠. 고속도로 길이만 무려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자 이를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건물과 넓은 공간 뒤에 숨겨진 진짜 차이, 한국만의 디테일과 문화는 쉽게 복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무엇을 놓친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공공 화장실이 깨끗한 거죠? 이건 제가 서울에서 공원 화장실을 처음 이용한 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따뜻하다니? 온수가 나오고 화장지도 넉넉하고 소변기의 높이까지 배려되어 있다니? 심지어 나무향 방향제까지 자동으로 뿌려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공공 화장실의 개념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경험이었죠. 이런 걸 보고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천유민, 홍콩에서 태어나 34년을 살아온 건축 설계사입니다. 10년 넘게 고향을 떠난 적도 없던 제가 불과 몇 년 전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홍콩은 점점 숨막히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였고 좋은 프로젝트는 대형 외국계 기업이 다 가져갔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야근이든 주말 근무든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작은 회사에서 책임 설계사까지 성장했어요. 그 모든 경력과 열정이 응축된 결과물이 바로 동양 전통, 정원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저의 대표작, 비무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작품은 홍콩 건축디자인 연맹 주최 공모전에 출품한 저의 첫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면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며칠 뒤 제 이메일로 낯선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 중국 본토. 스팸이겠지. 무시할 생각이었지만 발신인이 제 도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고 첨부 파일에 포트폴리오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열어봤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메일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유민 선생님의 비무정 설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국 규모의 공공시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무료 연봉은 기존의 3배, 숙소 제공에 교통비 지원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일 말미에 적혀있던 담당자 이름을 검색해보니 중국 본토에서 꽤 유명한 중형 설계 회사의 실명 직원이더군요. 믿기 어려운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온 기회일까?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흥분도 잠시 현실의 벽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중국 본토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제 설계가 그쪽에서 주목을 받아서. 말을 꺼내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저으셨어요. 유민아, 넌 아직 몰라. 우리가 왜 1997년 홍콩 반환을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말이다. 아버지는 영국 식민지 시절 자유롭던 홍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 언론은 자유로웠고 사생활은 보호받았고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는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도 조심해서 쉬어야 하는 땅이었죠. 어머니도 말리셨습니다. 요즘도 본토에서 말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 조심해, 유민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모님이 쌓아온 세대의 두려움과 걱정이 가슴을 눌러왔어요. 나는 정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건축하러 가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해보았지만 가슴이 먹먹했죠. 다음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의외로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유민아, 대박이다. 이런 기회 언제 또 오겠어? 홍콩에서는 너 같은 재능 가진 사람 썩히는 거야. 친구들의 응원이 제 등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특히 경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고 설계사로 살면서 평생 모아도 작은 아파트 한 칸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세대가 겪으신 일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제 현실도 봐주세요.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말하셨어요.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하지만 꼭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 자주 해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홍콩이라는 작은 섬을 떠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북경 수도공항에 내렸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했던 바다 냄새 대신 먼지 섞인 공기, 고층 빌딩 대신 광활한 도로와 낮고 넓은 건물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 속에 깃든 가능성의 냄새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게 될 줄은. 북경에 도착한 첫날, 회사 직원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천유민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한 인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북경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콩의 고층 빌딩과 좁은 골목 대신 북경은 도로 폭부터 달랐고 건물들은 규모가 웅장했어요. 압도당한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숙소는 회사 기숙사였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홍콩에서의 원룸보다 훨씬 넓었고 기본 가전과 가구도 갖춰져 있었죠. 처음으로 살아볼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홍콩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대체로 환영 분위기였지만 그 속엔 미묘한 긴장감도 숨어 있었어요. 동료들의 표정엔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도 비쳤거든요. 업무 방식도 꽤 달랐습니다. 홍콩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했지만 이곳은 집단 의사 결정이 우선이었어요. 매일 아침 팀 전체 회의가 있었고 디자인 초안 하나에도 수많은 의견을 거쳐야 했죠.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데 위계질서까지 뚜렷하니 숨이 막히는 순간도 많았어요. 특히 회식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부장의 눈치를 보며 따라야 하는 분위기 솔직히 피곤했죠. 하지만 저는 건축가라는 정체성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루 14시간 넘게 도면을 들여다보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이 점차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홍콩에서 경험한 국제적 설계 기준을 소개하자 다들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프로젝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회사에 기회가 왔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속도로는 총 16만 개, 50km마다 휴게소가 있다면 대략 3,200개. 그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사장님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회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좀 실망했어요. 화장실 설계라니 내가 꿈꾸던 웅장한 건축물은 아니잖아. 하지만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사람들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휴게소 화장실은 여행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처음 받는 인상 중 하나죠. 사용자 중심의 공간 설계, 제가 대학 시절부터 깊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맞아, 이게 진짜 사람을 위한 건축일지도 몰라. 점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천회이강 선배가 빠진 겁니다. 그는 휴게소 설계로만 10년 넘게 일한 전문가였거든요. 왜 선배가 빠지신 거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죠.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하우밍, 넌 잘해봐.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화장실 프로젝트에 뭔가 있는 거예요? 동료 하나가 술 기운에 실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쉽지 않아. 왜냐면 사용자들이 그걸 망가뜨릴 테니까. 그 말의 의미를 며칠 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윈난성의 소도시로 출장 가던 날, 저는 대륙의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지독한 악취, 오물이 뒤덮인 바닥, 벽에 묻은 이물질, 칸막이도 없는 배변 공간.
줄을 서지 않고 바닥에 쪼그려 용변을 보는 사람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대로 소변을 보는 모습.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로만 듣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화장실 벽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었고, 금연이라는 표시 아래엔 당당히 재떨이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를 돌아와 부장님께 이 충격을 전하자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한국의 공공화장실 수준은 세계 최고야. 그 시스템을 모방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그리고 며칠 뒤 한국 업체의 파견 팀장 박도현 씨가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천유민 씨, 잘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중국어,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인사. 그는 이미 3년째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비행기로 한국에 동행하면서 도현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은 건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저희는 다양한 공공화장실과 휴게소를 둘러봤습니다. 온수, 히터, 청결한 환경, 배변 봉투, 장애인 배려 설비, 포토존, 찜질방, 키즈 카페, 지역 특산물 판매장. 한 나라의 공공시설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였습니다. 천건조기의 높이, 조명 각도, 휴지 위치까지 모든 게 사용자 중심이었죠. 도현 씨는 말했습니다. 중국도 분명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문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의 복잡한 도로 시스템의 색깔, 선을 칠해 방향을 안내하는 한국식 방식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도 했어요. 이거다. 이게 진짜 설계지. 건축가로서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꾸는 공간을 만드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천유미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화장실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었다. 단순히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을 짓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박도현 팀장과 함께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동선, 감성적 요소를 담은 조경이 모두 하나의 문화적 집합체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반복했고 도현은 유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다. 유민 역시 도현이 제시하는 한국식 관리 시스템이나 유지보수 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공부하고 또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현실에 맞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로의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며 그들은 점점 진정한 동료이자 파트너로 성장해갔다. 드디어 프로젝트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중국인의 사용 습관과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세미오픈형 구조, 장기적 유지 보수를 위한 자동 센서 시스템, 간단하지만 정돈된 방향 표시와 경고 문구, 향후 캠페인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정보 패널 등의 요소를 설계에 포함시켰다. 그러던 중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프로젝트를 발주한 건설국 국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설계 현황을 보고받겠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고위급 방문에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모든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다. 유민과 도현은 도면을 다시 손보며 최선을 다했고 보고 당일엔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눈으로 설계 사양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숙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국장이 도착했다. 사장과 팀장단이 직접 마중을 나가 긴장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국장은 말없이 설계 도면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고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러다 국장이 묻는다. 이 설계 어디서 만든 겁니까? 내부 팀에서 한 건가요? 외부 협력인가요? 유미는 당연히 사장이 한국 업체와 공동 설계라고 답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저희 회사의 내부 설계사 천유민 씨가 직접 맡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순간 유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도현 역시 놀란 듯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설계의 대부분은 도현과 한국 측이 주도했고 유민은 중국 현지 사정과 조정을 맡은 것이었다. 분명히 사장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도현과 한국 팀의 공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이없게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장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유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젊은 친구들은 감각이 다르군. 아주 잘했어요. 사장이 눈빛으로 유민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신호했고 유민은 어쩔 수 없이 인사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의가 끝난 후 유민은 사장을 찾아가 조용히 항의했다. 사장님, 약속하셨잖아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도연 팀장님의 공을 밝히시겠다고. 사장의 대답은 냉정했다. 건설국장이 한국을 혐오해.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극단적인 혐한주의자야. 만약 한국 업체가 설계했다는 걸 알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 우리 모두 그땐 실업자가 된다고. 유미는 할 말을 잃었다. 도연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는 모든 회의를 함께하고 설계안을 밤을 새워 수정한 진짜 실무자였다. 그런데 그 이름이 공식 기록에조차 남지 않는다니 분노와 혼란이 가슴속을 휘몰아쳤다. 그날 저녁 유미는 도연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연은 침착하게 듣고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유민 씨, 괜찮아요. 문화 차이도 있고 정치적 현실도 이해합니다. 다만 약속이 안 지켜진 건 조금 아쉽네요.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가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명히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일은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유민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다. 이 세계에서는 실력이나 진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였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바로 그 이후였다. 설계가 완공된 지 한 달 뒤 유민과 도연은 직접 현장 점검을 위해 완성된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았다. 한 달 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공간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바닥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했고 방향제는 누군가 훔쳐간 듯 사라져 있었으며 세심하게 배치한 식물들은 뽑혀져 있었다. 벽의 꽃장식은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자동문 센서는 고장 난 상태였다. 휴지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일부 구역은 냄새 때문에 접근이 어려울 정도였다.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근처에서 일하는 휴게소 직원에게 물어봤다. 이 상태로 얼마나 됐습니까? 직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원래 이래요. 새로 지어도 한 달이면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미는 모든 힘이 빠졌다. 그토록 고심해서 설계한 공간이 이리도 쉽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연도 옆에서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숙사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다. 결국 중요한 건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네요. 맞아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화, 인식 모든 게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유미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다. 진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이제 설계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천유미는 무너진 화장실을 본 그날 밤 자신이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한국에서의 경험, 도연과의 협업,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사용자 중심의 공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정성 들여 설계한 공간이 단 한 달 만에 악취. 나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건축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내가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벽에 오물을 바르고 정성을 다해 꾸민 화단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버리다니. 하지만 도연은 그런 유민에게 조용히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유민 씨,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맞닥뜨린 건 이 문화의 벽이에요. 그리고 그 벽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그 벽에 첫 금을 낸 거예요. 그 말에 유민은 조금씩 숨이 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문화가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체감했으며 또 그 문화 속에서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다. 며칠 뒤 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건설했던 화장실을 점검한 뒤 프로젝트 전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설비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와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에 예산을 쓰기로 한 것이다. 설계사로서 너무도 허탈하고 분한 결정이었지만 유미는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즉 의식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유민에게 말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서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민의 가슴에서 뭔가 확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싹 트고 있음을 느꼈다. 도연 씨, 만약 제가 함께 한국으로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진짜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회사를 시작한다면 어떠세요? 도연은 놀란 듯 유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의심보다 기쁨이 더 컸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배운 건 건축은 단순히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디자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라면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국행을 결심했다. 유미는 짐을 정리하며 중국에서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다. 처음엔 설계 하나 잘해서 대륙에 진출한 성공한 젊은 설계사가 될 줄 알았지만 그 현실은 복잡하고 험난했다. 지역 간 격차, 정치적 민감성, 의식 수준, 시스템 부재,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한 현실이야말로 그를 더 성숙한 건축가로 만들어준 거였다. 한국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곧바로 소형 설계 스튜디오를 열었다. 이름은 사람의 집. 설계의 시작과 끝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첫 프로젝트는 소규모 마을의 경로당 리모델링이었지만 유미는 이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벽의 높이, 창문의 방향, 화장실의 구조, 의자의 배치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계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완공 후 지역 어르신들은 이제야 진짜 우리 공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하며 기뻐했고, 그 말을 들은 유미는 설계자로서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다. 화려한 빌딩이나 랜드마크가 아니어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축이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했다. 도연과 유미는 서로의 문화와 철학을 공유하며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았다. 때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언제나 사용자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조율해 나갔다. 특히 유미는 점점 한국의 시민 문화와 설계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감탄은 생활 전반으로 이어졌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웃는 아이,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노인. 이 모든 모습이 유민에겐 문화 그 자체였고, 그 문화는 더 나은 설계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였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언어 장벽, 일 처리 방식, 행정 절차, 작은 일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건 함께하는 파트너 도연과, 그리고 사람을 위한 설계라는 목표였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진정한 변화는 설계도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에서 시작된다. 유미는 이제 건축가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공간을 설계하면서 문화를 바꾸려는 사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다. 중국에서의 실패도, 문화 충돌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그 아픔도 모두 그를 지금의 자리로 데려온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번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공공주택의 공동 화장실이었다. 도면의 중심에는 환기, 채광, 동선이 아닌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존엄. 그가 그리고자 하는 공간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며 그 변화가 이어지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유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설계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간을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란 걸 느꼈으며, 구독자님들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